수정아,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나연아? 응, 나도. 뭐야 그 반응은? 너 퇴직하고 나서 3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건데 반응이 왜 그래? 아니, 솔직히 거북하잖아. 뭐? 왜? 난 니네 오빠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미래의 시누이잖아. 이제 곧 네 형님이 될 사람이라고. 날 모함해서 퇴직하도록 몰아붙였던 장본인이 우리 오빠 아내 될 사람이라니. 싫은 게 당연하지. 넌 무슨 다 지나간 일 가지고 그러냐? 지나간 일이라고? 나한테는 고작 3년 전 일이야. 네가 우리 회사 임원을 스토킹한다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해고당하게 만들었잖아. 나중에 그 오해는 풀렸다고 해도 당시에 생겼던 트라우마는 여전하거든? 솔직히 난 네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아. 오늘도 헛구역질이 나서. 그래서 갑자기 없어졌구나? 호들갑 떨기는. 뭐 나랑 니네 오빠는 이미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네가 앞으로 조금씩 적응해야지. 어쩌겠어? 오빠,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뭐야, 너한테 쓸 시간 없는데 최대한 빨리 용건만 해. 고마워. 저기 나연이 말인데. 뭐? 나연이가 왜? 나연이가 내가 전에 다니던 회사 동료라는 건 알아? 어제 들었어. 네가 스토커 취급받았을 때 유일하게 편들어준 사람이라며? 뭐? 고작 너 같은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시누이가 되는 거니까 우리 결혼하면 나연이 말 잘 듣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거 아니야. 뭐? 내가 스토커란 소문 퍼뜨린 건 나연이라고. 뭐라고? 야, 감히 오빠 아내 될 사람을 모함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넌 진짜 답이 없구나. 그렇게 속 깊은 사람을 헐뜯기나 하고 네가 스토커짓 했다는 것도 다 사실인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연이가 진짜로 소문냈다니까? 부모님이랑 나연이한테 네가 방금 한 말 전해줬다. 뭐? 나연이는 울고 부모님은 너 같은 딸 둔 게 부끄럽다면서 한숨 쉬시더라. 지금 다 같이 있어? 지금 넷이서 외식하러 나왔거든. 나는. 네가 있으면 분위기만 망치잖아. 뭐 어쨌든 안 데려오길 잘했지. 너 우리 집에서 나가야겠다. 뭐? 내 아내 될 사람을 모함하다니 용서 못해. 그러다가 결혼 후에 네가 우리 나연이 쥐잡듯 잡으면 어떡할 거야. 그런 짓 안 해. 못 믿겠는데? 아버지가 전해달라고 하시네. 다음 주까지 따로 살 집 구해서 당장 나가라신다. 갑자기 어떻게 나가? 직장 그만두고 백수가 돼서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쫓아내서라도 독립이라도 시켜야지. 백수라니? 나 지금 재택근무로 일하고 있어. 나연이 때문에 이제는 회사에서 일하는 게 무서워서 집 밖에도 못 나간다고. 넌 좀 흐리지 마. 내 아내 될 사람 모함하지도 말고 당장 집에서 나가. 그래, 날 믿어주질 않는구나. 널 뭘 보고 믿어. 어릴 때부터 뭐래도 별 볼 일 없는 결과만 내는 너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나처럼 인망이 없거든. 알았어. 금방 나갈게. 나연이 얼굴 보면 토할 것 같으니까 어차피 같이 살지도 못해. 내 아내 될 사람 헐뜯지 말랬지? 사실인 걸 어떡하라고. 집 나가면 다시는 연락 안 할 거야. 그래, 제발 그렇게 좀 해줘라. 수정아, 너 집에서 쫓겨났다며? 속이 다 시원하다. 그렇게 좋아? 같이 살면서 너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했는데 아예 없는 편이 스트레스도 없고 훨씬 좋긴 하지. 그래? 그럼 얼른 나가줘. 네가 쓰던 방은 내가 쓰기로 했거든. 내가 그렇게 꼴보기 싫니? 내가 가진 걸 남김없이 빼앗아 가려고 하다니. 그럼 안녕. 수정아, 오랜만이야. 누구세요? 뭘 모르는 척하고 있어. 네 오빠지. 그래서 뭔데? 야, 존경스러운 오빠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리고 너 어쩜 그렇게 무례하고 뻔뻔할 수 있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한테 결혼한다는 얘기도 안 했잖아. 그거? 집 나갈 때 일절 연락 안 할 거라고 한 거 기억 안 나?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게 누구였는데? 그냥 깜빡하고 차단도 안 한 것뿐이야. 핑계는 필요 없다. 그런 것보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 이번 달 중으로 1억 준비해. 뭐? 숨겨도 소용없어. 네가 유명한 사업가랑 결혼한 거 다 알아. 이미 알고 있었구나. 내 동료 중에 네 동창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처음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내가 결혼한 얘기 안 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 그 사과의 의미로 1억 내놓으라고. 너도 드디어 우리 가족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영광인 줄 알아. 아니, 무슨 얘기를 하나 했더니. 뭐?
남한테 돈 뜯어내면서 그런 건방진 태도는 뭐야? 진짜 저질스럽고 교양 없다, 오빠. 뭐라고? 돈이나 노리고 남자랑 결혼한 네가 할 소리야?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나랑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기 시작했어. 뭐? 남편까지 싫은 소리 듣게 하기 싫어서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숨기고 있었거든. 10년이나 만나서 우리 집 사정도 훤히 알고 있고 스토커라는 오해를 받아 해고당했을 때도 날 굳게 믿어주고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야. 당신들한테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았던 것도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이랑 상의한 결과거든. 이거랑 그건 별개지. 가족을 위해 1억을 준비하는 건 네 의무라고. 그 1억을 어디다 쓸 건데? 뭐? 오빠는 엄청 쉽게 말하는데 작은 금액 아니야. 이유도 안 듣고 그 큰 돈을 내놓을 것 같아? 집 리모델링 할 거야. 네가 살던 본가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안 돼. 뭐? 난 그 집에서 쫓겨난 몸이라 다시 돌아갈 일도 없는데 돈을 뭐하러 주겠어? 애초에 그 이유도 믿을 수가 없는데? 야! 그럼 얘기는 다 끝났지? 안 기다려? 연락하지 마. 수정아! 너 진짜로 그 사업가랑 결혼했어? 완전 대박이다! 어떻게 그런 금수저랑 만났어? 뭐야? 얼른 나 좀 소개시켜줘. 내가 왜? 너 같은 애한테는 아깝잖아. 내가 대신 데려가 줄게. 5년 만에 한다는 연락이 그거야? 너도 진짜 제정신은 아니구나? 어머, 너무 무섭다. 너 오빠랑 결혼했잖아. 다른 남자랑 관계를 가지면 불륜인 거 몰라? 우와, 완전 딴 사람이 됐네. 금수저 남자 하나 물어서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지? 할 말은 그것뿐이야? 뭐? 어제 오빠한테 연락 왔어. 둘 다 쌍으로 멍청한 게 부부라서 그런가? 야! 어차피 돈 뜯으려는 거잖아. 뭐? 오빠가 갑자기 1억을 준비하라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지인들한테 수소문을 해서 전후 사정을 알아봤더니 빚을 1억이나 줬더라고. 심지어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린 탓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1억이나 됐다더라? 그렇게 이자가 높은 줄 몰랐지. 빌리기 전에 확실히 알아뒀어야지. 개인 파산하더라도 빚 다 갚기 전까지 쫓아다닐걸? 거기다 오빠랑 부모님 명의로 돈을 빌렸다며? 아니, 내 명의로는 못 빌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 끌어들이는 게 어딨어? 뭐야? 집에서 쫓겨난 주제. 그래, 그래도 난 내 남편이랑 시부모님께 그런 짓은 안 해. 뭐? 아내라는 입장은 나연이 너랑 똑같잖아. 같은 입장에서 널 비판하는 거야. 나였으면 사랑하는 남편과 시부모님께 그런 민폐는 끼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네가 1억 주던가. 뭐? 네 남편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은 일단 없던 걸로 할 테니까 네 남편한테 네가 스토커 짓 한 거 들키기 싫으면 지금 당장 1억 준비하라고. 그 오해는 이미 풀렸잖아. 아니? 회사까지 그만뒀는데 그걸 믿어줄 사람이 어딨겠어. 하여튼 나연이 너도 대단하다. 자꾸 그렇게 다붓게 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모르겠어? 뭔 소리야. 오빠한테도 말했는데 나랑 남편은 고등학생 때부터 만나기 시작했어. 뭐? 고등학생 때부터? 그래서 그 스토커 일도 알고 있었거든? 그게 다 오해였다는 것도 그 소문을 낸 범인이 너란 것도 알고 있어. 뭐? 그리고 실제로 스토커였던 사람은 사실 나연이 너라는 것도. 뭐? 어디서 그딴 헛소리를. 예전에 내 남편이 흥신소에 의뢰해서 조사했어. 흥신소라고? 거기서 내가 스토커 누명을 벗을 자료를 받았거든. 괜히 나한테 앙심 품을까봐 나연이 네 얘기는 함구하고 있었지. 뭐? 말도 안 돼. 내 남편은 늘 내 곁에서 내 모든 걸 지켜봐준 사람이야. 그니까 네 협박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남편이 너 같은 여자를 상대하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빚더미에 앉을 가족들을 도와주지도 않을 거고. 아니, 빚은 자기 힘으로 갚아. 빚이 1억이나 생긴 이유는 나연이가 스토킹하던 임원이랑 결국 불륜을 저질렀고 버려주기 싫어서 돈을 퍼주다가 그렇게 됐다네요. 그 사실을 안 오빠는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까 이혼할 용기는 없어서 자기가 멋대로 부릴 줄 알았던 저한테 빚을 떠넘기려고 했다가 실패한 겁니다. 결국 그 후 무시무시한 사채업자들이 느닷없이 오빠네 직장에 쳐들어온 탓에 빚쟁이인 게 밝혀진 오빠는 퇴직서를 낼 수밖에 없었죠. 시댁을 버리고 반미를 시작한 나연이와는 이혼했어요. 지금은 각자 밤낮 없이 일하면서 근근히 빚을 갚아나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개월 된 딸 아이를 둔 엄마로 아버지의 식당 일을 돕고 있습니다. 24시간을 운영하는 국밥집에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려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그래도 엄마 생각을 하는 건지 잘 보채지도 않고 무던한 편이라 참 다행인데요. 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면 문득 인생의 걸림돌이나 다름없던 남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야, 애는 나 혼자만 키우냐? 배 아파서 나왔으면 끝이야? 집에 와서 애 좀 봐야지. 잠만 퍼질러 자냐? 당신은 밤새도록 자잖아. 평소보다 손님 많은 바람에 더 일했고 그래서 많이 피곤했다고 말했잖아. 돈 버느라 피곤한 아내 잠 좀 자겠다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었어? 남편은 백수인데 본인은 돈 버니까 집에서 쉴 자격 있다고 말하는 거구나? 이게 사업 좀 망했다고 진짜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안 해? 당신 그 자격지심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도 지친다. 사업 아이템 구상한다고 집에서 빈둥거리는 거 눈치 안 주면 고마운 줄 알아. 난 일하면서 애도 돌보고 충분히 할 거 하고 있으니까 군소리 좀 하지 말라고. 우리 엄마도 희영이 돌보는 것도 다 도와주는데 대체 당신이 뭐가 힘들다고 난리야? 그런 소리 할 거면 그냥 장모님한테 애 돌봐달라는 말도 하지 마. 남자가 애 보는 거랑 여자가 애 보는 게 같냐? 유전적으로 남자는 애 돌보는 거 자체가 힘들다고. 그러면 당신이 일을 하든가. 나는 집에서 애 보고 있을게. 사업 아이템이 그렇게 쫀다고 펑 튀어나오니? 됐다.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너랑 내가 뭔 얘기를 한다고. 그냥 말을 맙시다. 그렇게 사업 잘 아는 사람이 쫄딱 말아먹었고? 그건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그랬던 거야. 에디슨도 수십 수백 번 실패했고 잘 나가는 어디 CEO들도 얼마나 실패했는데 그 사람들 비하면 나는 뭐 실패한 수준도 아니거든. 그러지 말고 여보. 그냥 식당에 같이 돕는 건 어떨까? 아빠가 안 그래도 일손 부족하다고 당신이 좀 같이 해줬으면 하는 눈치던데. 남자가 가오가 있지. 장인어른한테 어떻게 빚을 져? 그리고 너도 알잖아. 나 그런 일 힘들어서 못하는 거. 지금 벌써 새 사업한다면서 1년 넘게 놀고 있는 건 알고 있지? 대신 희영이 돌보잖아. 왜 자꾸 잔소린데? 나도 애 돌보고 있거든. 하루에 5시간씩도 돌보고 있잖아. 당신 친구 만난다, 사업 조사한다. 이런 거 배려해준 건 기억 못해? 너가 이렇게 맨날 나 쪼아대니까 될 사업도 안 되고 망한 거야. 잔소리 지긋지긋하니까 이제 적당히 좀 해라.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 결혼 전 남편은 번듯한 사업가로 자신의 회사를 갖고 있었는데요. 딸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악재가 몇 번 겹치는가 싶더니 사업이 기울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가진 차며 집이며 죄다 팔았지만 소용이 없었죠. 저와 남편은 친정 부모님이 신혼집으로 장만해준 집을 월세로 놓고 친정 부모님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애를 돌본다는 핑계로 백수짓을 1년 넘게 해놓고도 뻔뻔한 남편은 제게 정말로 골칫거리였는데요. 그런 남편도 문제였지만 남편에게 매일같이 바람을 불어넣는 시어머니도 큰 문제였죠. 여보, 요즘 일하느라 많이 고생하는 거 보면 내가 마음이 안 좋아. 엄마랑 얘기해보고 나도 나름 많이 반성했어. 지훈이가 아직 철이 많이 없길래 내가 따끔하게 혼냈다. 애 돌보는 거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것도 다 경험이니까 열심히 하라고 얘기도 했고 좋은 말도 자꾸 하면 거슬린다고 하던데 몇 시간 동안 잔소리를 해도 내내 하면서 잘 듣더구나. 네, 어머님. 늘 그이 많이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할라 치면 내가 사돈되게 더 감사하지.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있는 게 이렇게 사고를 치나 모르겠다. 사업 말아먹고 한심하게 집에서 있는 꼴을 내가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나. 복장도 터지고. 그이도 요즘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너가 이렇게 든든하게 지지하는 역할을 해주니까 내 마음이 참 흐뭇하구나. 자고로 가정이라는 건 남편이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 법인데 잘 이해해주는 것 같고. 엄마, 나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어. 집사람도 나 많이 배려해주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얼마나 나 이뻐하시는데. 그래서 말인데 지훈이 그나마 배운 게 사업이고 저 똑똑한 머리 썩히는 것도 아깝고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지더구나. 내 아들 번듯한 사업가로 결혼시킬 때는 사돈댁한테 부끄러운 마음도 없었는데 일이 이 지경이 되니까 내가 볼낯이 없어. 아니에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이가 일부러 망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내가 지훈이 사업도 알아보고 새 출발하는데 쓰라고
한 1,000만 원 정도 보태줄까 생각하고 있다. 네 생각은 어떠니?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굳이 또 도와준다고 하시더라고. 지훈 애비 돌아갈 때 유언으로 한 말이 떠오르더구나. 절대 지훈이 남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만들라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그 목소리,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한데 내 아들 내가 방치해서 되겠니? 아유, 어머님.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너도 그럼 이 일에 동의해주는 거니? 지훈이가 집안 기둥되어야 한다는 거 너도 나랑 같은 생각이고? 네. 남편이 힘을 내야 저희 가정이 화목하죠. 그럼 너랑 사돈 양반까지 해서 대출 좀 받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설마 이시애미가 무리한 부탁하는 건 아니지? 네, 어머님. 조금 갑작스러워서 그이랑 따로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모든 것에는 적절한 때가 있는 법이다. 사업 아이템이든 운이든 시기를 놓쳐버리면 재벌될 운명인 사람이 거지 되는 것도 순식간이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니? 알죠, 어머님. 내가 대출 1,000만 원이나 내서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그럼 너나 사돈 양반도 인간적으로 1,000만 원씩 해서 총 2,000만 원은 보태야 하는 거 아니니? 사돈 양반 식당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잖니. 사위사랑 좀 한번 제대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아빠한테 손 벌리는 것도 한두 번이라죠. 그이 용돈이며 사람 만난다고 쓰는 돈도 다 아빠한테 받고 있어요. 그래도 얘기나 한번 꺼내보렴. 식당 임대료며 직원들 월급이며 많이 빠듯해서요. 아마 안 된다고 하시겠지만 말씀하시니 한번 얘기는 드려볼게요. 그러고 보니까 당신도 대출 받을라 치면 3,000만 원까지도 될 것 같다며? 저번에 전세 알아본다 뭐다 할 때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 급한 돈은 그렇게 메꾸기로 하자꾸나. 4,000만 원이면 새 사업 시작하기에는 많이 빠듯하긴 하지만 어쩌겠니. 난 일단 4,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으마 그럼. 당신 미쳤어. 이젠 어머님까지 끌어들이는 거야? 얘기 꺼낸 건 엄마가 먼저야. 그리고 투자한다고 생각해. 당신도 나 믿으니까 기다려주는 거 아냐? 말은 똑바로 하자. 내가 당신 믿어서 1년 넘게 백수짓 하는 거 기다리는 거야? 당신이 성질내고 울며불며 애원하니까 지켜보는 거잖아. 그게 그거 아닌가 싶다만. 그래서 3,000만 원 못 해주겠다는 거야? 이럼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는데. 다시 생각해보지? 당신이나 다시 생각해. 3,000만 원이 어디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만한 돈 대출했다가 또 사업 망하면? 그때는 당신이 어떻게 책임질 건데? 야, 그럼 내가 걔처럼 국밥집에서 일하면 될 거 아냐? 그러지 말고 번듯한 취직 자리라도 하나 구해봐. 사업 경력도 있겠다. 당신 대학도 잘 나왔겠다. 부족할 거 없잖아. 그래도 내가 CEO였던 사람인데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라고? 나 알던 사람들한테 들키면 내가 얼마나 쪽팔릴지 알고 하는 말이야. 사업 망해서 백수짓 하고 있는 건 안 쪽팔리고? 그건 걱정하지 마. 내 친구들 중에 나 사업 망한 거 아는 애들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다 이미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거든. 이미지 관리할 시간 있으면 우리 희영이 돌보는 일이나 신경 써. 너 말 다 했냐? 이게 좋게 좋게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엇박을 타네? 어머님도 그래. 아들 사업 망해서 미안하니 뭐니 말하시더니 돈 몇 천만 원에 다짜고짜 내놓으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야, 너 지금 엄마 욕까지 하는 거야? 나 지금 진짜 빡치는데 선 넘지는 말자. 지금도 나 충분히 힘들거든? 겁주고 싶은가 본데 선 넘으면 어떻게 할 건지 참 궁금하네. 희영이 육아는 이제 네가 맡아. 나는 절대 신경 안 쓸 거고 새 사업 시작에만 몰두할 거니까. 뭔 소리야? 왜 육아 얘기가 여기서 나와? 희영이 돌보느라 스트레스 받다 보면 떠오른 아이디어도 다 날아갈 판이야. 육아며 집안일이며 사소한 일에 자꾸 시간을 쓰다 보니까 사업가 포스도 날아가잖아. 적어도 6개월은 내가 뭘 하건 앞으로 신경 꺼. 다짜고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라고.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난 분명히 경고했어. 설마 자기 딸인데 으름장만 놓고 정말 그러진 않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육아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모습이 얼마 가지 않아 달라질 거라 믿었죠. 하지만 모두 제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한심한 사람이었거든요. 당신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엄마 장염으로 병원 실려가서 희영이 돌봐줄 사람 이제 없는데도 이럴 거야? 사나이가 원래 한다면 끝까지 해야지. 6개월이라고 나는 시간을 내걸었고 앞으로는 내가 뭘 하건 회방 놓지 마. 그래. 그럼 당신 6개월 동안 육아 신경 안 쓰게 해줄게. 대신 정한 기간 딱 지나고 나면
말한 대로 식당에 개같이 해야 한다? 아님 취직하든가. 여러 번 말하게 하지 마. 난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야. 약속한 거 한 입으로 두 말하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어차피 남편이라는 사람은 설득해서 통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차라리 원 없이 그 잘난 사업 시작해봐라. 지켜보는 마음으로 저는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니 매일이 지옥 같았지만 시간이라는 게 참 빨리도 흐르더군요. 6개월 뒤 약속한 기한이 다가왔음에도 남편은 뭐 하나 이뤄둔 게 없었습니다. 길게 말 안 할게. 6개월, 아니 딱 1년만 더 기다려줘. 한 입으로 두 말 안 한다며? 당신이 약속 기간 얼마 남았는지 자꾸 눈으로 눈치 주고 그래서 압박감 받았잖아. 그건 내가 변수로 계산을 못했어서 그래. 노느라 그런 건 아니고 그동안 당신이 뭐하고 돌아다녔는지 말해볼까? 뭔 소리야? 너 혹시 내 뒤라도 캤냐? 당신 신용카드 내역 보니까 아주 잘 놀러 다니셨더만. 스크린 골프장에 당구장에 무슨 사업을 준비하길래 놀러만 다녀? 영화 안 보지? 골프장에서 사람들 사업 얘기하는 거 몰라? 골프 칠까 하다가 내 나름대로 절감해줬더니 고마운 줄을 모르고. 약속이나 지키라고. 당장 내일부터 아빠 식당에 출근해. 야, 내가 진짜 1년만 기다려달라고 하잖아. 지금 거의 다 구상이 끝났고 이제 투자처만 알아보면 되는 단계야. 삽질 빡세게 해서 이제 몇 산만 더 뜨면 보물상자 나올 거라고. 근데 지금 이거 접으면 보물상자 아까워서 어떡해? 이때까지 쭉 삽질한 건 인정하나 보네? 보물 상자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그만하라고. 이제 제발 좀. 그럼 희영이 내가 하루에 1시간씩 돌봐줄게. 여기서 더 하면 나도 타협 안 된다? 나가.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참나. 말로 잘 조율하면 될 일을 항상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알았으니까 진정 좀 해. 약속과 달리 새로 또 1년을 기약하려는 남편에게 더 실망할 거리도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이 와중에 시어머니는 또 제 속을 긁어놓았죠. 지훈이 얘기 다 들었다. 약속 어겼다고 많이 실망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둘 다 똑같이 잘못한 거야. 어머님, 약속 어긴 건 그이인데 왜 저까지 잘못인지 모르겠네요. 원래 싸움이라는 게 한쪽이 참으면 일어나지 않는 법이야. 그리고 너랑 사돈댁이 진즉에 대출해줬으면 이럴 일도 없었잖니. 옆에서 쌍수를 들고 회방을 하는데 얘 일이 그럼 잘 풀리겠어? 저요. 피곤해서 잠 제대로 못 자고 입술 터져가면서 일이며 육아며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지훈 씨 감싼다고 오히려 저 비난하시는 건 정말 참기 힘드네요. 참기 힘들어? 이제 네가 시애미도 잡아먹으려 드는구나. 아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힘들어서 그렇죠. 그 못된 입으로 우리 지훈이를 얼마나 들들 볶았을지 훤하다. 이 못돼 처먹은 년 다 맘에 안 드는 모양인데 당장이라도 이혼해라. 나도 너같이 막말하고 대드는 년 필요 없다. 네, 어머님. 지금 격해지셨는데 조금 진정하시고요. 저도 말씀하신 내용 혼자서 잘 생각해보고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먼저 연락을 끊겠다만다야. 이 버르장 머리 없는 년이. 욕을 해대는 시어머니에게 저도 받아칠 말들이야 수두룩했죠. 하지만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화가 나면 막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에 참았죠. 대신 막 나가는 남편과 시어머니 중 시어머니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남편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증거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빠에게 말을 해서 식당 일을 며칠 쉬겠다고 하고 전 몰래 남편의 뒤를 밟았는데요. 이미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의 밑바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여자의 옆구리를 껴안고 모텔로 들어가는 광경이었는데요. 사진을 찍은 뒤 미친놈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다급히 도망을 치더군요. 여보,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오해야. 뭐하는 년이야? 절대 바람핀 건 아니고 그냥 2차까지 뛰는 술집 여자야. 사업 아이템 구상에 필요해서 한번 체험해보려고 했던 거지 딴 생각은 절대 없었어. 그놈의 사업 핑계는 이제 지겹다 지겨워. 당장 이혼 소송 들어갈 거고 이제까지 당신이 나 힘들게 한 만큼 다 토해낼 각오해. 아니, 내가 설명을 하면 좀 들어라. 정말 바람핀 거 아니라니까? 방아쇠에 손 걸었다고 총 쏜 건 아니잖아? 이런 인간을 믿고 살았던 내가 다 한심하네. 희영이는 내가 돌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 외엔 당신이랑 더 할 말 없어.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걸 내 멋대로 결정하면 안 되지. 나다 시엠이 내가 아까 모진 말을 좀 하긴 했는데 본심이 아닌 건 알지? 무슨 일이신데요? 설마 남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라면 저는 더 할 말 없어요. 당연히 우리 지훈이 얘기지 뭐겠니. 생각을 좀 해봐라. 네 남편 혼자 이렇게 집안 일으켜보려고 애쓰는 게 불쌍하지도 않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빠 유언 매일 새기면서 피눈물을 삼키는 애다. 피눈물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사업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 애가 기도 못 펴고 얼마나 힘이 들까. 그걸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다 미어진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네 남편 어디 가서 기 죽지 않게 차부터 하나 장만하는 거 어떨까? 차요? 그걸로 그이가 만족할까요? 정 못하면 너 사돈댁한테 받은 차 있잖니. 그거 걔 명의로 좀 바꿔주든지 하고. 기왕 하는 거 신혼집도 지훈이 명의로 바꿔주고. 진짜 신박하게 미치셨네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나 네 시엠이다.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니니? 당신한테 말한 거 맞아. 이 미친 아줌마야. 이게 미쳐가지고 시엠이한테 미친 아줌마? 야 이년아, 너 내 아들 지훈이랑 이혼하고 싶어? 응. 네 아들 데리고 내 인생에서 제발 꺼져주라. 사업한답시고 바람이나 피고 다니는 쓰레기 같은 놈 제발 좀 치워줘. 지금 너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니?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누구고? 사업자 만난 사람 아닌 건 딱 알겠으니까 난 이혼할 거거든. 잘나신 아들한테 설명 열심히 들어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 우리 지훈이가 바람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니? 그랬다면 내가 미안하니 잠깐 기다려보렴. 응? 들을 말 없다고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빌 테니까 우리 지훈이 버리면 안 된다. 사업 망한 우리 아들 이혼까지 당하면 남 손가락질 어떻게 감당하니? 귀한 우리 아들 죽기라도 하면 내가 돌아간 지훈 애비 볼낯이 없어. 우리 아들이 못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번 실수한 거잖니? 댁 아들만 아니라 댁도 충분히 문제거든요. 더 할 얘기 없고요. 인생 열심히 살아보시든가 말든가 수고하세요. 애미야. 저는 그간 시어머니에게 꾹꾹 눌러왔던 분노를 단번에 다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와 얘기할 때면 고구마를 몇 개나 먹은 것처럼 늘 속이 갑갑했었는데 속 시원하게 할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결국 그 뒤로 전 남편은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겠는지 공장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희영이에게 꼬박꼬박 양육비를 잘 지급하고 있지만 재결합이니 뭐니 헛소리를 자꾸 하고 있네요. 머리에 총을 맞지 않은 이상은 절대 재결합은 없을 거라 못을 박아두니 더 얘기를 꺼내지 않고는 있는데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니 식당 일이 고된 것이야 여전하지만 마음만은 아주 평안합니다. 돌이켜보면 참 뻔뻔한 남자와 못된 시어머니로 고생을 했던 시절이다 싶은데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저처럼 마음 고생하지 마시고 좋은 인연을 잘 만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늦은 나이에 하게 된 재혼이라 신중한 판단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었던 게 많이 후회스럽기도 하네요. 당장 경제적인 형편이 곤란하다고 해서 함부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좋지 않구나. 그런 교훈을 얻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보, 나 아무래도 공무원 관둬야 할 것 같아. 워라밸이 좋다고 해서 공무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악성 민원 한번 겪고 나면 진짜 머리가 빠지고 만사가 다 귀찮을 지경이거든. 나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말하는 거니까 허락해줘. 당신 공무원의 뜻이 있어서 늦가기로 간신히 합격한 사람이잖아. 내가 그동안 당신 합격시킨다고 뒷바라지를 1년이나 했었는데 이제 와서 관둔다고? 어미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네가 우리 민재 뒷바라지를 했으면 얼마나 했다는 거니? 애 나이 40 넘도록 옷가게 일 돕도록 하면서
먹고 살게 한 건 나다. 애가 시랑 소설에 뜻 두고 이제 꿈을 펼쳐보겠다고 하는데 그걸 인정 못해서 공무원을 계속하라는 거니? 어머님, 그이가 책 읽는 거 좋아하는 거랑 시 쓰는 거 좋아한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애초에 그이랑 결혼하게 된 것도 꿈을 계속 놓지 않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그런 거였고요. 그런데 현실이랑 이상이랑 어느 정도 타협은 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님 옷가게 일도 잘 안 풀려서 접는다고 하셨는데 그이마저도 수입이 뚝 끊기게 되면 그때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아시다시피 하영이도 이제 곧 대학 들어가게 될 텐데 등록금이며 이래저래 깨질 돈도 많고요. 넌 어떻게 된 애가 그렇게 이기적이니? 우리 민재가 다 큰 애 딸린 너랑 재혼한다고 할 때도 반대 안 했었던 나다. 그럼 너도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님, 저도 할 말은 있어요. 제가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게 하신 거 어머님이랑 그이잖아요. 옷가게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끼니마다 밥 잘 차리고 집안일이나 잘하면 된다면서요. 그러다 갑자기 경제 사정 어려워지니까 저보고 일하라고 하셨죠. 그동안 경력 살릴 수 있는 직장 구한다고 하니까 그럴 시간 없다면서 당장 식당 일이라도 1년만 하라고 하셨고요. 당신도 동의해서 한 일이잖아. 내가 동의를 한 게 아니라 떠밀리다시피 결정한 일이니까 그렇지. 나도 많이 양보를 했는데 나보고 이기적이라 하시니까 하는 말이고, 그렇게 내가 식당 일 한지 1년 다 채워갈 때쯤에 당신이랑 어머님은 나보고 뭐라고 그랬어? 공무원 시험 공부해야겠다고 뒷바라지 해달라며. 그래서 1년 동안 추가로 또 식당 일 했어. 그렇게 간신히 합격한 공무원을 1년도 안 돼서 관둔다니까 기가 막혀서 그렇지. 이번에 민재가 합격한 것만 봐도 알겠지만 애가 워낙에 영특해서 하고자 한다면 다 잘하는 애다. 그런데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애 가능성을 이때까지 막아왔잖니. 이게 다 민재가 전 며느리 그 계집애한테서 안 좋은 기운을 매일같이 받아서 그래. 그년이 민재 운이며 좋은 기운들 죄다 뺏어가서 지는 사업으로 성공하고, 내가 그거 생각만 하면 아주 이가 갈린다. 이가 갈려. 그 좋은 운을 어떻게든 다시 뺏어와야 하는데. 어휴. 어머님, 미신 얘기 들먹이면서 그이 전 부인 많이 핍박하셨다는 거 들었어요.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신은 무슨, 다 나름의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다. 얘가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입을 함부로 놀리고 있어? 이 아둔한 년아. 지금 욕하신 거예요, 어머님? 그러니까 왜 사람 속을 뒤집어, 이 년아. 여보, 엄마나 나나 그냥 하는 얘기 아니야. 나 정말로 진지하게 소설 쓰고 시로 성공하고 싶어서 그래. 입에 풀칠하는 거 물론 어렵겠지. 하지만 공무원 일 하면서 창의성 발휘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 오히려 궁지에 몰려야 더 강해지는 게 나라는 사람이기도 하고. 제발 허락해주라. 사실 바로 관둬도 되는데 당신이 헌신해 준 거 고마워서 이렇게나마 말이라도 하는 거야. 기가 막혀. 나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버텨. 공무원 일이 힘들다고 해봤자 얼마나 힘들다고. 생각을 해봐. 나이 40 넘어서 9급 공무원. 윗대가리들 죄다 나보다 어린 놈들이고 밥 먹을 때 끼워주지도 않아서 힘들어 죽겠다고. 일 가르쳐줘야 할 애들이 나한테 반말 찍찍 뱉어대는데 내가 그걸 견디라고? 여보, 나 이래봬도 명문대 문창과 나온 사람이야. 소설이랑 시 쓰기로 등단까지 한 사람이라고. 당신이 예전에 등단했다는 것도 권위 있는 곳 아니었다며 돈 주면 등단시켜주는 곳에 합격했다고 자조하듯 말해놓고 그걸 지금 설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도 등단한 작가라고 강의도 하고 다녔어. 어디 시쓰기 모임 같은 곳 가면
선생님 소리 듣는 사람이라고 내가. 됐다, 민재야.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같으니 더 말할 것도 없다. 어미, 이건 말로 해봤자 들어먹지도 않는다. 아둔하기 짝이 없어서 너랑 맞지도 않는 애 아니겠니? 하여튼 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서 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한 전 남편은 제 딸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공사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딸아이를 혼자 키워오던 저는 40대가 넘어서야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딸을 혼자 키우는 것이 버겁기도 했고 시모의 옷가게 일을 돕고 있던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에 마음이 흔들린 덕분이기도 했죠.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지 않게 해주겠다는 남편은 오히려 제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혼자 딸아이를 키울 때보다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힘이 붙였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들은 친정엄마는 참 기가 막히다면서 남편과 시모를 욕했죠. 고등학생 딸 있는 너랑 결혼한다고 할 때 그래도 부족한 점들 있어도 넘어가려고 했다. 어차피 둘 다 재혼한 마당이니까 사소한 흠 따질 필요도 없겠거니 생각했고, 그런데 늦은 나이에 공무원 시험 치겠다면서 너 고생시켜놓고 간신히 합격한 공무원을 또 관두겠다고? 이 서방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 거니? 아무래도 내가 얼굴을 따로 봐야겠구나. 이미 관둔 마당에 더 따져봤자 뭐해. 엄마만 스트레스 받지. 그리고 그이도 문제지만 아무래도 싸고 도는 시어머니가 더 문제인 것 같아. 사돈 양반? 대체 뭐라고 바람을 넣었길래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관둔다는 거니? 몰라. 갑자기 본인 기분 들드면 남편한테며 주위에 이상한 바람을 불어넣으시는 게 특기야. 저번에는 주식한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강의 듣고 다니더니 최근에는 수제 화장품 만들어서 떼부자 되겠다고도 했고, 그게 근래엔 남편 보고 소설이랑 시 다시 시작하라는 걸로 바뀐 거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들은 공무원 되고 싶어서 몇 년 동안 공부도 하고 난리도 아니라는데 그 좋은 직장을 다닌 지 1년도 안 돼서 때려치운다는 게 말이 되니?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버티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지내야지.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혼자만 워라벨이니 꿈이니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니? 뭐 들어보니까 정말 공무원 일이 힘들기는 한 것 같더라고. 나야 사정 다 아는 거 아니니까 더 따지진 못하겠더라. 주변에 들어보니까 악성 민원 때문에 정말 고생 심할 때도 있다더라. 이 서방은 미래 대비를 조금도 안 하는 거니? 시모가 아무리 바람을 넣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잘 풀릴 거라고만 생각해? 나이도 젊지 않은 사람이면서 어떻게 실패 한번 안 겪어본 사람처럼 그러나 몰라. 그런 거 생각하면 네 전 남편 첫 번째 사위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말이다. 갑자기 그런 사고만 안 당했어도 좋았을 텐데. 그럼 네가 이렇게 마음 고생할 일도 없고 말이다. 죽고 사는 문제만큼 예측할 수 없는 게 또 뭐가 있겠어. 당장 앞날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 이 서방이 갑자기 또 잘 풀릴 수도 있는 거고, 말로는 뭐 노벨 문학상이라도 받을 것처럼 각오가 대단하던데. 예, 이 서방이 노벨 문학상? 차라리 엄마 땅이 토지 수용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다. 아, 그래. 엄마 땅 토지 수용 얘기 나왔었지. 그거 정말 되는 얘기이기는 하는 거야? 엄마가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느라 건강 나날이 나빠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모르겠다. 부동산 업자 말 들어보니까 얘기가 주변에 돌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만 잘 풀리면 너나 나나 신세 훤히 피는 건데 신경이 쓰이고 두근거려서 엄마가 잠을 통 못 자겠구나. 가끔 꿈에 내 죽은 아빠가 나와서 팔지 말고 꼭 붙들고 있으라고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우리 인생에 볕들 날이 오려나 싶기도 하고.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자.
일어나지도 않을 일 미리 신경 쓸 필요 있나? 계집애, 넌 그럼 왜 요양보호사 자격증 미리 따놓은 거니? 이 엄마 아플 거 대비해서 따놓은 거 아니야? 엄마 아플 거 대비해서 따놓은 거기는 한데 그래도 그런 자격증 하나 있으면 주변 사람들 돌볼 수도 있고 좋을 것 같아서. 전 남편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게 되니까 누군가를 돌보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도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이롭다. 엄마 건강이야 늘 좋을 테니까. 네가 그런 자격증 써먹게 내가 놔둘 줄 아니?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엄마와 저에게 물려준 땅은 시골에 있는 넓은 토지였습니다. 토지 수용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돌고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알아보느라 엄마의 건강은 나날이 나빠졌었는데요. 사람부터가 신경줄이 별로 굽지 않은 데다가 이 문제로 인해서 알아보느라 심력을 소비한 게 원인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엄마의 건강은 급격하게 악화가 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오게 되었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죠. 남편과 시모는 당연하게도 엄마를 모시는 일을 반대했었는데요. 사돈 모시는 일 말이다. 명분이야 좋다만 아무래도 너나 우리 민재가 많이 불편하지 않겠니? 나도 당신 효심은 높이 사고 있어. 그런데 아무래도 장모님이 불편하실까봐 걱정이 되기도 해서. 엄마 돌보는 사람 없는 상황에 심장마비 되는 일도 생기면 어떡하고요? 만약에 반대한다고 하면 저라도 따로 친정에 가서 지낼게요. 그것도 안 된다고 하시면 별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넌 당연히 우리 민재 도와주고 돌봐줘야지. 그래, 나 지금 루틴에 이제 간신히 적응했단 말이야. 지필 활동도 열심히 할 건데 당신이 가버린다거나 장모님 집에 모신다거나 하면 악영향 생길 것 같다고. 내가 솔직히 한마디 할게. 당신 공무원 일도 힘들다고 때려치운 사람이잖아. 집안일도 내가 도맡아 했었는데 나누자니까 창의력에 방해가 된다면서 거절했고 엄마 모신다고 한들 당신이 실질적으로 손 하나 까딱할 일 없는데도 싫다는 거야? 우리 민재가 아픈 사람을 보면 못 내버려 두는 성격이라 그래. 애가 시 쓰고 소설 쓰려면 감수성이 한창 예민할 때 아니냐. 이런 상황에 괜히 생활에 변동 생기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어디 있어? 어머님, 생활에 변동 생길 일 없이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이가 결정 내릴 일 있을 때마다 자꾸 남편 조종하려 들지 마세요. 조종이라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이 간악한 년이 이제 모자간을 이간질하려 드는구나. 조종이죠. 남편이 원래 공무원 관두고 싶어 하지도 않았는데 힘들다고 어머님한테 토로한 지 얼마 안 돼서 관두고 공무원도 원래 하기 싫어했었는데 어머님이 안정적인 직장이 좋겠다고 추천하니까 시작하게 됐고 남들이 이런 모습 보면 마마보이라고 하겠어요. 마마보이? 지금 당신 말 다 했어? 난 엄마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야.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판단 내리는 사람이라고. 그래, 우리 민재를 어떻게 보고 우리 아들 성공할 거니까 두고 보고나 있으렴. 얘가 쓰는 작품마다 연달아 성공할 거고 조만간 한국제일가는 문학가로서 이름 날릴 거니까 말이다. 법사님도 우리 애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말해줬다. 별거든 뭐든 네 맘대로 해보렴. 나중에 울며 후회하지나 말고 에이 뱀 같은 년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년. 엄마를 모시겠다는 걸 허락하지 않는 남편과 시모 때문에 결국 저는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성공해서 저를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시모의 장담과는 달리 남편은 공모전에 출품을 하는 족족 입선까지 들지도 못하고 낙방만 연달아 했습니다. 그렇게 연달아 실패를 거듭하게 된 남편은 본인에게 재능이 없다는 것을 반년이 넘는 세월을 낭비하고서야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여보, 어머님 집에 모시든지 하자. 나 이제 글로 밥 먹고 살려는 건 포기할게. 예, 민재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영감 받으려면 지금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바뀌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 모르니? 정신 차려. 예, 너 조금만 더 버티면 대문호로 이름 드높일 수 있어. 엄마, 나한테 이제 헛바람 좀 그만 주입해. 생각해보면 내 인생은 늘 이런 식으로 낭비만 해왔어. 목소리 좋다고 배우하라고 해서 20대 절반 낭비했다가 사업하면 정말 잘할 것 같다고 해서 남은 20대 또 낭비하고, 그런 식으로 엄마한테 휘둘리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나이 40 넘어서 이뤄놓은 게 뭔데? 간신히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엄마가 부추기는 바람에 관두게 되니까 정말 미칠 지경이야. 민재야, 너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설마 어미가 너한테 무슨 못된 말이라도 했니? 법사님이 너 결혼하면 안 좋은 기운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더니 그게 아마 이걸 놓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 어머머.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님, 그이가 공모전에서 요즘 연달아 실패하니까 스스로 깨달은 거죠. 원래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되는 법이라고 했다. 민재야, 미래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인생은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인생이 왜 잘 풀릴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엄마가 말하는 것만 들으면 항상 잘 될 것 같이 들리고 세뇌당한 사람처럼 제대로 판단이 안 돼.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엄마가 바라는 이미지만 만족시켜 주려다가 망하더라.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아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어미가 대체 어떻게 말을 했길래 나한테 이러는 거니? 예, 어미야, 너 독사 같은 년아. 대체 우리 아들을 어떻게 꿰는 거냐? 무슨 말을 했길래 평생 엄마한테 한 번 대들지를 않던 애가 이렇게 세게 나오냔 말이다. 전 정말 아무 말 안 했다니까요. 엄한 집사람 그만 잡고 제발 내 인생에 간섭 좀 하지 마. 나는 쓰레기인 거 이제 확실히 알았고 내 분수에 맞게 살 거니까 좀 내버려 두라고. 아이고, 민재야, 그게 무슨 엄마 속을 뒤집어 놓는 소리니 민재야. 생각을 해봐라. 시인 이민재, 소설가 이민재,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니? 책 하나 적당히 베스트셀러 되면 인물도 좋겠다. 방송 나와서 얼굴도 알리고 얼마나 좋아? 응? 이것 봐. 엄마는 결국 남들 눈에 대단한 아들이 필요할 뿐이잖아. 내 인생 조종하려는 거 이제 그만하라고. 시모와 남편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니 그제야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바른 방향을 향해 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과의 별거를 끝낼 수가 있게 되었고 가정은 안정을 되찾았죠. 엄마 역시도 집에 모시게 되었고 남편을 일을 시작해 딸아이의 대학 입학으로 인해 나가는 돈 역시도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사라는 게 원래 또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법이더군요. 엄마의 토지 수용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 막대한 돈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이를 남편과 저에게 알리며 자기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이쁜 행동을 하면 집을 장만해 줄 수도 있다고 선포를 하더군요. 이서방이 내 딸이며 손녀한테 요즘 잘해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 늙은 몸 돌본다는 것도 쉽진 않겠지만 엄마라고 생각하고 간단한 수발 정도는 좀 들어줄 수 있지? 잘만 하면 이서방한테 내가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해 줄지 또 알아? 엄마 얼마나 생겼길래 그런 약속을 덜컥덜컥해. 그이 정말로 믿으면 어떡하려고. 내가 빈말할 사람이니? 그래도 1억 정도는 받을 것 같으니 적당한 집 한 채 해주는 거 무리겠냐는 말이다. 너랑 이서방 결혼할 때 장모 노릇 제대로 못했으니 이럴 때라도 생색내겠다는 얘기고. 장모님이 꼭 집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위로서 마땅한 도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정말로 괴념치 마시고
편히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우리 사위. 작가라 그런가? 어휘부터가 아주 남다르구먼. 이 아픈 몸 머무는 동안 사위 호의 잘 받겠네. 많이 도와주게. 당연한 걸 하는 것뿐이니까 정말로 칭찬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장모님, 뭐 집을 해주시면 감사히 받기는 할 테지만요. 그렇잖아도 지금 월세로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는 하네요. 엄마, 솔직하게 말해봐. 토지 수용으로 들어온 돈이 얼마나 되는데 그래? 하하하. 눈치챘니? 못된 사위한테 간병 좀 편하게 받자고 집까지 약속하기엔 1억이 너무 적은 돈 아니냐. 이것저것 다 떼어봐야 알겠지만 보상으로 받는 돈이 한 11억쯤 되겠더구나. 뭐 11억이라고 했어? 그래, 이거 사. 세상에. 11억. 이걸 내가 내 입으로 말하게 될 줄 몰랐다. 11억이 뭐니? 응?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서 볼을 얼마나 꼬집었는지 모른다. 엄마는 막말로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야. 그래서 이서방한테 집 사준다고 약속한 거야? 말이 약속이지. 하는 거 봐서 그러겠다고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양념을 쳐둬야 앞으로 하는 집 보고 더 살갑게 대해줄지 그냥 미운 놈이라고 생각하고 막 대할지도 정할 수 있을 거고. 그간 너한테 맘고생 시킨 거 생각하면 사위고 뭐고 그냥 버렸으면 싶은데. 그래도 최근에는 네 시모랑 연 끊고 지내다시피 한다니까 품어주려는 거다. 엄마, 고마워.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됐다, 얘. 하영이랑 너랑 행복한 게 내 행복이니까 그런 말 말거라. 그리고 이때까지 너 홀로 딸 키우면서 악착같이 살아왔잖니. 미래의 일은 모르는 거니까 인생 너무 방심하지도 말고 너무 긴장하지도 말고. 알겠니? 네 사위랑 시모 쪽이야 걱정이 너무 없어서 탈이지만. 엄마의 간병일이라고 해봤자 별거 없었지만 남편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더군요. 진심으로 엄마가 걱정돼서 돌보는 게 아니라 집을 얻겠다는 보상 때문에 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여서 오히려 서운할 지경이었죠. 뭐든지 본인 힘든 일에는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는 남편. 그런 와중에 토지 수용 문제로 너무 들뜨게 된 엄마는 호흡에 문제가 생겨 숨을 쌕쌕거리며 쉬는 일까지 겹치게 되어 가정용 산소 호흡기를 달게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손이 갈 일이 많아지게 되자 남편의 표정이 나날이 어두워지고 있어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시모가 갑자기 집에 들이닥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김장을 담근 지 얼마 되지 않아 맛있는 김치를 들고 왔다면서 집에 갑자기 들이닥친 시모. 그런데 시모는 남편이 엄마의 수발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얼굴 표정이 썩어 들어가더군요. 당장에야 산소 호흡기를 달 정도로 아픈 엄마가 있어 따지지는 않지만 당장이라도 제 머리채를 잡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보다 더 걱정인 것은 남편에게 다시금 헛바람을 주입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저의 걱정은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나 앞으로 집안일이며 장모 돌보기 다시 안 할 거야. 열심히 해서 엄마한테 집 받아내겠다더니 세속적인 것에 무게를 더 받자 오히려 내 인생만 망가질 뿐이야. 시인들끼리 오랜만에 뭉쳐서 술 마시면서 얘기한 건데 역시 인생은 힘든 가운데 꿈을 추구하는 게 낭만적이더라고. 당신 또 어머님이 헛바람 주입했구나. 엄마? 아, 엄마가 뭐 따지고 보면 틀린 말 하는 사람은 아니지. 장모님한테 1억 정도 받았다 치더라도 그걸로 집 장만 뭐 얼마나 보태주시겠어.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닌 마당에 내가 이런 거에 얽힐 필요가 있나. 기가 막혀서 당신 정말로 돈 보고 엄마 돌본 거였어? 이제 안 돌보겠다고 하잖아. 아, 시상 좀 전까지 잘 떠올랐는데 술 깨게. 하여튼 당분간 난 인생 막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태백처럼 술잔에 달 채우면서 낭만 즐기고 살 거라고. 대문으로 성공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참, 나 오늘은 외박한다. 남편에게 헛바람을 주입한 시모 때문에 이가 갈렸고 꼬드김에 또 넘어가서 태도가 돌변한 남편도 실망스러웠습니다. 미래라는 건 알 수 없다는 엄마의 말이 과연 맞는구나 싶더군요. 시모와 다투면서 다신 휘둘리지 않겠다. 굳게 다짐하던 남편이 또 이렇게 절 실망시켰으니까요. 저는 시모에게 찾아가 당장 일을 따졌습니다. 당장 남편이랑 이혼을 할지 말지 모를 마당인데 며느리로서 돌이니 뭐니 따지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이 늦은 저녁에 시모 집에 말도 없이 불쑥 찾아와? 너 정말 간덩이가 제대로 부었구나. 제가 말하지 않으면 분통이 터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이한테 또 헛바람 들게 하셨잖아요. 시인이니 소설가니 포기하고 건실하게 살려는 사람을 왜 자꾸 흔드시는 건데요? 걔 운명이 그렇게 정해졌다는 걸 난들 어쩌겠니? 우리 애가 너 같은 년이랑 빌빌거리고 산다고 같은 수준으로 보지 말 거라. 재수가 없으려니 원. 너 같은 년은 한 트럭을 줘도 우리 민재랑 못 견줘. 너랑 같이 살면 우리 민재 멀쩡한 운도 바닥을 칠 거란 말이다. 말씀 다 하셨어요? 아니, 말씀 아직 다 못했다. 그리고 네 엄마 병시중이나 들게 하다니 제정신이니? 우리 민재가 어떤 애인데 그 딴 천한 일을 시키고 앉았어? 내가 네 어미 산소 호흡기 떼버리기 전에 그냥 당장 이혼하거라. 이혼이요? 좋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참, 병시중 들면 울 엄마가 집 사준다 했는데 그런 거 고려해도 저랑 같이 있으면 운이 나빠지나요? 엄마가 토지 수용으로 목돈 갑자기 생겼는데도 그게 운이 나빠진 건가요? 뭐? 자, 잠깐만. 그건 또 무슨 얘기니? 그럼 집을 사준다는 말이 정말이었다고? 민재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이 말을 얼마나 무성의하게 들으면 그런 문제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있으셨을까 싶네요. 그래봤자 고작해야 1억밖에 안 되지 않니? 그걸로 뭘 누구 코에 붙이겠다고. 1억이 아니라 11억이요. 아니, 됐어요. 1억이든 11억이든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이혼할 건데요. 뭘. 어미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보거라. 나는 그런 선물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잖니. 법사님이 말한 귀인이 바로 너였던 거구나. 세상에. 저는 미신 안 믿어요. 어머님. 아니, 내가 말이다. 지금 사실 옷가게가 망해가고 있던 중에도 개모임에 꼬박꼬박 돈을 넣고 있었다. 그런데 개주가 도망을 가질 않나. 민재 전 며느리는 사업에 흥한다고 하질 않나. 거기에 사돈 양반 간병까지 하고 있으니 속이 정말 뒤집어지더구나. 이대로 가면 아들은 물론 내 인생까지 망하게 생겼고 지금 사채까지 써서 이자만으로도 감당이 안 돼서 집을 팔까 말까 고민하는 중이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랬다. 내가 진심으로 너한테 사과를 하마. 응? 화 풀어라 아가.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빌도록 하마. 기가 막히네요. 정말 이렇게 돈 때문에 사과하실 거였으면서 그동안 절 그렇게 핍박했던 거예요? 결국 어머님이 믿는 미신이라는 것도 상황 따라 이래저래 바뀌는 것뿐이고요. 예,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살려주렴. 이 시모가 앞으로는 너한테 정말 잘하도록 하마. 아들한테 괜히 바람 넣는 일도 없도록 할 테고, 응? 무릎을 꿇고 비는 시모의 모습에 기가 막혀 한숨을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흥얼거리는 노랫소리와 함께 남편이 나타나더군요. 옆에는 취해 있는 여자를 끼고 있었는데 누군가 하여 자세히 보니 한번 본 적이 있었던 전 부인이었죠. 엄마. 나 성공하는 기운 되찾으려고 전 부인도 데리고 왔어. 오늘 시끄러울 테니까
방 하나 비워놔. 애가 많이 취해서 정신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뭐 지도 좋으니까 나랑 술 마셨겠지? 나 앞으로 예술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미쳤어, 얘가. 여기가 어디라고 이 계집애를 데려오니. 당장 돌려보내라. 당장. 어? 부인? 여기 있었네? 잘됐다. 오늘 왕처럼 한번 즐겨보게. 당신도 일로 들어와. 헛소리 하다가 소방 맞기 싫으면 빨리. 기가 막혀서 정말. 얘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와서 빌어. 사돈 양반이 토지 수용으로 11억이나 생긴 마당인데 뭔 추태란 말이냐. 뭔 소리야. 11억? 갑자기 술이 확 깨네. 당신. 엄마가 하는 말 이거 진짜야? 그래. 엄마가 당신 못 믿겠다면서 일부러 보상받은 거 속여서 말한 거야. 이렇게 두 모자 수준 보니까 아주 잘한 행동이다 싶네. 여보,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내가 잠깐 돌았던 거야. 나 가끔씩 제정신 아닌 거 알잖아. 응? 그래. 그래서 이혼하려고. 제정신 아닌 인간이랑 어떻게 같이 사니? 지 주제도 모르고 전 부인이랑 동침하자고 하는 개자식이랑 어떻게 사냐고. 맞아. 내가 개자식이야. 반성할게. 응? 짖을까? 짖으면 될까? 왈할. 민재야, 그만해라. 이 엄마 피눈물 흘리는 꼴을 보려고 그러니 그냥 무릎만 꿇고 있어. 왈. 아무리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지만 본색을 드러낸 것도 모자라 불륜을 저지르고 갖은 추태까지 보인 남편을 용서하고 넘어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시모와 남편이 울며 매달렸지만 저는 이혼을 감행했고 현재는 딸과 엄마와 함께 새 거처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본인들의 사정이 힘들며 사채 때문에 빚쟁이가 매일같이 전화하고 찾아오는 바람에 피가 바싹바싹 마른다 뭐다. 술에 취한 전 부인을 억지로 끌고 간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 뭐다 온갖 앓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제가 그런 사정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이유는 조금도 없었죠. 본인들의 미래에 어떻게 풀릴지 모르니 도움을 달라고 하는데 대비도 하지 않고 인생을 미신과 순간의 감정에만 의존해 사는 사람들이라 그럴 가치를 전혀 못 느낀다 쏘아붙여줬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도 없이 잠잠해졌네요. 앞으로 엄마와 딸과 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알 수 없는 미래를 놓고 너무 걱정하지도 않고 너무 방심하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준비하며 살아가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된 사연이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